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정지웅입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18일입니다. 조금 전에 시험이 끝났고 이제 채점을 다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합격하신 분은 축하를 드리고요. 분께는 축하를 드리고 아쉽게도 안 되신 분에게는 위로를 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보면 공인중개사 법령,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중개 실무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번엔 법령 파트에서 35문제, 공인중개사법하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다 합쳐서 35문제, 중개 실무는 5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중개 실무 비중이 좀 낮아졌다. 그리고 과거에 타 과목 문제, 뭐 민법이나 공법이나 이런 문제도 냈었는데 올해는 아예 안 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다뤘던 거 위주로 문제가 출제됐고, 그리고 박스 문제 해마다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11개 나왔고요. 11개 나왔고 대부분 이제 묶어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건 오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는데 일단 난이도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이도는 작년보다는 약간 올랐다고 봅니다. 약간 올랐다는 거는 대부분 문제는 쉽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3, 4개 정도 3문제 정도는 해마다 좀 어렵게 내거든요. 뭐 그런 거는 뭐 못 풀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면 80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평소에 다뤘던 거 위주로 다 출제되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고득점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득점은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히 차근차근 잘 밟아나가고 저와 호흡을 맞추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고득점은 나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길게 잡지 않고요. 정답 위주로 그리고 주의할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 당연히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일단은 지금은 맛보기로 하시고 서너 달 정도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1번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 옳은 걸 찾아보라. 1번은 2번이나 나왔던 지문이에요. 외국 법에 따라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이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다. 2번은 중개업은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3번은 법인의 사원인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입니다. 소공에 해당하고 4번은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5번은 판례인데 중개행위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개공이 진정으로 중개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주관적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 사유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판례가 있고 여러 번 출제됐던 거예요. 여러 번 출제됐던 거고 쉽게 5번 맞출 수 있었습니다. 문제 2번은 공인중개사법 7조에는 자격증 대여 등이라는 게 있는데 자격증 대여 등 금지는 당연히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것도 금지하고 양수 대여받은 것도 금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것도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한 걸로 봐요.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걸 찾으면 당연히 4개 다 들어가죠. 네. 양수한 자, 또 양도한 자, 디귿번은 대여한 자, 니을은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다 금지됩니다. 정답 5번이고 또 박스 문제에서 보기는 4개 정도 줍니다. 항상 4개 정도 주는데 5개, 4개 다 맞는 거 이런 문제가 종종 나와요. 해마다 꼭 나와요. 꼭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4개 다 맞을까?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4개 다 맞으면. 그런 목적으로 냅니다. 자신 있게 5번 찍으시면 됩니다. 문제 3번은 조금 사이드입니다. 사이드인데 보통 이제 서식도 문제가 출제되는데 분사모서 설치 신고서 서식을 문제 낸 건 처음이죠.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서식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만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다니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감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사모서 설치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분사모서는 그 주된 그 법인인 개공이 두는 거잖아요. 당연히 설치 신고서에는 본사는 어디 있고 본사 명칭은 뭐고 등록번호는 뭐고 이것도 쓰고 분사모서 소재지 대표자 성명 이런 걸 다 쓰게 되는 겁니다. 본사는 어디 있고 분점은 어디에 둔다 이런 걸 다 써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느낌대로 보면 4번 분사모서 설치 사유를 쓸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분사모서를 왜 설치하냐? 왜 설치해? 돈 벌려고 하죠. 예.
그런 건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5번은 뭐냐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신청서,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그다음에 소공의 고용신고서에는 이 자격증을 어디서 땄는지 그 시도를 적어서 내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재사항이 아닌 건 4번으로 고르시면 되고, 문제 5번은 이 등록 기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이 등록 기준으로 틀린 걸 찾는데 답은 굉장히 쉬웠어요. 1번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고 그리고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으니까 숫자도 틀렸고 직무교육도 틀렸어요. 답은 1번이고 2, 3, 4, 5 다 수업 시간에 편안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지나가시죠. 답은 1번. 이제 문제 5번은 등록과 등록증 교부에 관한 문제인데 등록 절차죠. 등록 절차. 1번은 소공은 이중 소속 문제가 되니까 등록을 신청할 수 없죠. 당연히 없고 1번도 여러 번 출제된 거예요. 2번은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에 서면 통지가 나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개공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신고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주는데 이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한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이 등록한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거죠. 많이 다뤘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국장이 틀렸죠. 보통 이제 등록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하고 등록증 교부는 등록관청이 하니까 이건 등록증 교부니까 앞에가 등록관청이라고 나와야 돼요. 원래 이렇게 자꾸 국장, 또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자리를 바꿔서 잘 나와요. 잘 나오고 4번은 2017년에 이제 개정된 내용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원래 반명한판 사진 냈었다가 여권용 사진 내는 걸로 바뀌었는데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돼요. 첨부해야 되고 5번은 종별 변경,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배를 바꾸고 싶다. 등록 신청서 다시 내면 되는데 종전의 등록증은 당연히 반납해야 등록증이 2장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죠. 답은 2번, 옳은 건 2번입니다. 문제 6번은 이번에 28회 민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상임법인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에는 환산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환산보증금은 서울이면은 4억이에요. 서울은 4억.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환산보증금 이하가 되면 상임법 전체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딱 4가지만 적용한다. 첫 번째 대항력.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대항력 인정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 5년 보장권 인정한다. 세 번째 3기까지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 적용한다. 네 번째는 권리금 보호 규정. 이걸 적용한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여기서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이 4가지 이외는 모두 다 적용되지 않는다. 모두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이제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문제 보니까 갑과 을은 갑 소유 상가가분이니까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군요. 5억에 500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럼 이제 5억 곱하기 더하기 500 곱하기 100이면 10억입니다. 10억.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죠.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업번. 갑과 을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1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최단 기간 1년 보장한다. 있어 없어요? 없죠. 적용이 안 돼요. 기억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환산보증금 범위 안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단 기간 1년 보장. 두 번째, 갑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병은 임대인 지위, 갑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항력 인정되죠. 인정되고 세 번째, 임차인이 2기 연체했을 때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3기 틀렸고 그다음에 니을,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그 건물의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에서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수 있다. 이 뭐가 없냐면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네 가지 외는 적용이 안 되니까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 확정일자 찍어주지 않아요. 찍어주지도 않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없다.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아예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의 문제죠. 틀린 것은 4번. 문제 7번은 쉬운 문제죠. 근데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찾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박스 문제에서 항상 주의할 점이 인 걸 찾으라는 거냐 아닌 걸 찾으라는 거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 빼고 나머지를 찾아야 되죠. 기억은 그 분양계약에 체결된 동호수가 나온 분양권, 장래 건물 중개대상물이고 니은하고 디귿은 그 권리금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니은, 디귿 틀렸고 니을은 우리 대토권 중개대상물 아닌 거 많이 다뤘고 하나도 안 빼고 전부 다 평소에 다 다뤘던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런 지문입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5번. 자, 8번은 결격사유 문제입니다. 8번 같은 걸 푸는 요령은요.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 말은 등록할 수 있다. 그 말은 결격사유가 아닌 자를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쓰고 풀면 돼요. 결격이 아닌 자를 찾으라고. 기억은 핵심만 읽으면 자격 취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자격 취소되고 3년 안 된 자는 결격이잖아요. 그럼 이건 결격이죠. 결격 아닌 자 찾으라고 했어요. 자, 2번은 금고나 징역 이런 거 나오면 앞에 무슨 법 위반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에요. 3번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무조건 결격이에요. 결격이고 4번은 아직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법인인 개공이 해산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 해산으로 인한 등록 취소인 경우는 결격이 아니죠. 이건 법 위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했고 등록이 취소됐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그 갑은 결격이 아닙니다. 등록할 수 있다. 5번은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했다. 그래도 업무정지 기간이 다 경과되지 않았으면 결격이니까 정답은 4번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9번 실명법 문제가 연달아 출제되고 있는데 부동산 실명법. 자, 이거는 이제 갑은 이제 계약 명의 신탁 문제인데 계약 명의 신탁. 신탁자는 갑이고 그다음에 수탁자는 을이다. 명의 신탁 약정을 맺었대요. 약정을 맺었고 그다음 매도인 병이 엑스토지 이걸 을하고 매매했고 그다음 병 앞으로 등기를 해놓았다 이거죠. 그랬을 때 병이 이 둘 간의 약정을 몰랐다. 선의일 때 이 약정은 명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 다만 이 매매 등기는 다 뭐 유효.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유권은 어디 있고? 소유권은 을한테 넘어갔고 그리고 을이 내 앞으로 등기된 걸 이유로 제3자에게도 처분했다. 처분했을 때 정은 선악 따지지 않고 유효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에 관한 문제죠. 자,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 옳은 거. 자, 기억. 갑과 을은 약정은 무효다. 5. 그다음에 니은 갑과 을의 이 약정을 병이 몰랐으면 이 약정은 유효다? 그런 거 없어요. 무효. 언제나 무효. 얘가 알든 모르든 이건 무효. 그다음에 디귿번. 갑과 을의 약정을 병이 몰랐다. 병이 몰랐어도 당연히 갑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을이 취득하죠. 몰랐으면 을이 취득하는 갑이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았다. 병이 알았으면 이거는 무효죠. 무효.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랬어도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취득한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옳은 건 기억 하나. 10번도 중개실무입니다. 중개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갑이 임대인, 을은 임차인,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요. 옳은 걸 찾아보면 1번은 확정일자는 어디서 찍어주냐 이건데 확정일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의 지원
그다음에 등기소, 그다음에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여기서 다 부여합니다. 확정일자 부여기관이에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도 확정일자에 부여해 줍니다. 틀렸고요. 2번도 여러 번 출제됐어요.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유 목적으로 사용해도 주임법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3번 묵시적 갱신됐을 때는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는 건 누구뿐이다. 임차인뿐이에요. 바뀌었어요. 을이 갑에게 이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4번은 2017년 5월 30일자로 신설된 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예요. 너무 쉬운 내용을 냈죠.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냥.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고요. 5번은 조금 어려운 지문인데요. 여러분 증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증액은 얼마로? 20분의 1로 제한하죠. 제한하는데 감액 청구에 대해서는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잖아요. 5번 읽어볼게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은 그 차임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감액은 제한이 없다고요. 깎아주는 건 안 말려요. 증액일 때는 20분의 1 초과할 수 없고. 그래서 4개 제끼고 5번 고르셔도 되고요.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는 있으나 약간 난이도 높은 편입니다. 11번 가죠. 11번도 이번에 2017년에 신설된 내용을 답으로 냈어요. 옳은 걸 찾는데 1번 고용신고 전자문서로 됩니다. 올해부터 됩니다. 2017년부터 됩니다. 2번은 왜 틀렸냐면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어디 있습니까? 보조원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소공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게 되죠. 3번은 보조원은 무슨 교육? 직무교육, 소공이 실무교육 틀렸고 4번의 고용관계 종료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는 거고 5번도 올해 2017년에 신설된 내용이에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류를 내게 되어 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한마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부는 내지 않아요. 2번 지문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소공의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니까 자격증사부는 안 됩니다. 외국인도 안 내요. 정답 1번이고 12번은 매년 출제되는 겸업에 관한 문제인데 법인의 겸업을 물었으니까 쉽죠. 뭐 아닌 걸 찾으면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된다.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우리 법인인 개공은 물론 법인이 아닌 개인인 개공은 3번도 할 수 있죠.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요. 13번은 인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아보면 1번 옳은 걸 찾으랬으니까 틀린 거 확인해 볼게요.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 2번 개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다.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 정지다. 인장 관련해서는 무조건 정지예요. 개공이면 업무 정지, 소공이면 자격 정지, 오죽하면 인장 정지 이렇게 배웁니다. 인장 정지. 업무 정지 맞습니다. 업무 정지 맞고 3번은 맞게 불러드릴게요. 법인인 개공의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 틀렸어요. 다 틀렸고 4번은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장 등록 방법은 5번은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긴 왜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정답 2번 되고요. 14번. 틀린 거 정답만 확인해 볼게요. 다 쉬운 지문이니까요. 4번.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했다. 이자를 신고했다고 포상금을 지급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개공이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사무소의 명칭, 대표자,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다음 개공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명시하게 돼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데 이 표시 광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줄 뿐이지 그 자를 신고했다고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포상금은 무등록 중개업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 부정 등록한 자,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자 그쪽을 신고 고발해야만 줍니다. 정답 4번. 이 정도면 쉬운 문제입니다. 15번도 난이도는 아주 쉬운 편에 속합니다. 틀린 걸 찾으면 이전에 관한 문제니까요. 일단은 2번하고 3번을 제가 붙여 읽어볼게요.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이기 때문에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첨부하는 것이지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닙니다. 등록증을 첨부하는 건 그 중개사무소 이전, 법인이라면 주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첨부하는 소리겠죠. 그런 문제예요. 다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나왔던 지문들이 나머지는 다 나머지 그런 지문이고요. 16번 일반 중개계약은 이제 의뢰인이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에 따라 작성할 의무는 없으니까 서면 계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구두 계약으로 가능해요.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 정에 권장할 수 있다. 근데 표준 서식은 국장이 정했습니다. 정했고 표준 서식은 있는데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죠. 없고 보존 의무도 없고 정보 공개 의무도 없어요.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옳은 걸 찾으면 1번 국장이 정한 표준 서식은 있다고요. 하지만 그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 2번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계공과 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 계공하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고요. 3번은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계약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4번은 의뢰인은 계공에게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그다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에 대해서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가, 수, 준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의뢰인은 계공에게 계공이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5번은 정보 공개 의무도 없다. 정보 공개 의무는 전속 중개 계약에 있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옳은 건 2번.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17번. 공인중개사법에서 미리 신고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휴폐업 신고 쪽.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항상 미리 신고. 미리 신고. 4가지 다 휴폐업 쪽이잖아요. 4개 다 미리 신고예요. 이렇게 또 4개 다 맞는 게 나왔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려고. 우리 마음 흔들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4개 다 맞게 되는 거죠. 4개 다 미리 신고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휴폐업 단원만 미리 신고입니다. 정답 5번, 18번 문제 사무소 명칭 옳은 거 정답 1번이죠. 계공이 아닌 자가 쓰면은 1-1 해당하니까 정답이고요. 틀린 거 확인해 드리죠. 2번은 계공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썼을 때 1-1 해당하고 등록관청 철거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5개 광고물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겁니다. 대표자 아니고 4번은 작년에도 나왔던 거예요. 27에도 나왔던 건데 중개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판을 설치해라 이런 의무는 없고요. 간판에 이름을 쓰라고 했죠. 이름을 쓰라고.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예요. 이런 걸로 등록 취소까지는 아니에요. 100만 원이 과태료고 등록관청 철거 명령할 수 있다도 다 들어가요. 정답 1번 19번 전속중개계약 이것도 아주 쉽게 냈습니다. 틀린 걸 찾으면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있고 반드시 그걸 사용해야 되니까 1번은 맞았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약정 없으면 3개월 그 다음에 3번은 좀 약간 색다른 표현인데 그냥 이거예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했다는 것은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맞고 4번 정답인데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2주가 아니고 7일 이내. 5번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할 사항에는 입지조건 들어가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입지조건도 들어가요. 다 우리가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이고 틀린 건 4번. 20번을 좀 어렵게 냈습니다. 어렵게 일부러 그렇게 낸 거죠. 일부러. 경매 쪽인데 1번하고 4번, 5번은 평소에 쉽게 다루는 지문들입니다. 시험에도 다 나왔던 거고 2번, 3번은 일부러 구석에서 빼냈습니다. 교과서에도 없는 거 이런 거 빼냈어요. 시종 교과서에는 단 한 군데도 2번, 3번 지문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는데 민사집행법이 양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고요. 법무사 시험법에도 들어가 보는데 민사집행법이 쫙 구석에서 시험을 내면 당연히 우리는 못 풀죠. 당연히 못 풀죠. 일단은 쉬운 거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틀린 거 1번 부동산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법원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요. 4번은 경매 신청에 취하되면 압류는 소멸하고요. 5번은 그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2번, 3번이 이제 문제였는데 2번은 민사집행법 17조에 나오더군요.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이 있었다. 여기에 항고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이 틀렸는데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의 신청이 있었다.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은 각하한다. 느낌이 약간 좀 느낌이 틀려 보이지 않습니까? 맞추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죄송합니다. 아직은 어렵고요. 법을 찾아보면 일단은 경매 신청이 들어와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연달아 또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 신청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중으로 경매 신청이 다 됩니다. 됐는데 이제 이 두 번째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경매 신청에 대해서도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이 경매 개시 결정이 두 번 된 거죠. 두 번 된 거고 앞서 먼저 체결된 그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서 경매는 진행이 됩니다. 뒤에 건 각하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래요. 뭐 아마 2번, 3번 중에 찍었을 것 같아요. 찍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네. 민사집행법 전체를 공부한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네. 일부러 냈습니다. 찍으라고. 둘 중에 하나 찍으라고. 왜냐면 나머지 1번, 4번, 5번은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2번, 3번은 시중 어디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답 3번이고 21번.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다 찾아라. 기억.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으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니은은 약간 흔들릴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고 여기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예요. 아직 등록은 안 한 사람. 당연히 이 공인중개사에게 제가 제 등록증을 대여할 수 있어 없어요? 양도하는 거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안 됩니다. 제가 개공이면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내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 거 다 당연히 안 됩니다. 다 위반입니다. 이것도 금지되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이 누군지를 따지지 않아요. 자, 디귿번은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는데 중개 업무를 보조하게 한다? 해도 되죠, 뭐. 예. 공인중개사는 고용되면 소공이잖아요.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다라는 그 용어의 정의를 낸 거예요. 보조도 할 수 있죠. 커피는 안 탈 거 아니에요? 커피도 타야죠. 예. 집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금지되어 있는 건 기억, 니은 3번입니다. 22번 매수 신청 대리인데 틀린 걸 찾아보죠. 1번은 2017년 5월 25일자로 신설된 법조문이죠. 신설된 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당연히 매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1년 내내 꾸준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개정된 것들 잘 우리가 커버가 되죠. 커버가 되죠. 막판에 다 이걸 올해 신설돼서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됐던 것들이에요. 자, 보수 지급 시기는 둘간의 약정이 없을 땐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개공은 차손 매수 신고도 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도 게시해야 되고요. 4번은 중개업을 휴업했다고 해서 대리 등록을 취소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중개업을 휴업했으면 매수 신청 대리는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네, 4번 틀렸고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정도도. 그 다음에 5번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영수증에는 중개 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했던 그 인장을 여기도 계속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 동네는 다 서명 날인 네 글자 붙어 있습니다. 서명과 날인을 다 하는 건데요. 네. 정답 4번. 이 정도면 난이도는 중급 정도. 중급 정도고요. 23번은 좀 어려운 쪽입니다. 어려운 쪽의 문제인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관할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일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4가지. 공부, 손수,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일단 이 중에 하나 있겠지. 1번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해요. 안건을 심의하는데 그 당사자, 제가 당사자, 오늘 안건의 이익 당사자예요. 근데 저 위원 중에 한 사람이 나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저 사람을 빼주세요.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걸 결정한다 이거예요. 의결로서 결정한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결도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4번하고 5번도 중요한 법조문이에요.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함이 원칙인데 예외로 국장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행하려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5번도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 내에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 2번은 좀 굉장히 낯선 거죠. 네, 낯선 거예요. 이런 걸 뭐 톡된 말로 좀 떼똥맞다고 그러죠. 네. 여기랑 전혀 하등에 관련 없는 그런 게 나와서 약간 어려웠더라도 느낌상 2번으로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4, 25, 26 이쪽이 이제 행정처분 벌칙 쪽인데 굉장히 쉽게 출제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쉽게 출제해서 좀 서운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일단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5번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 이하 벌금. 아까 유사한 지문이 있었죠. 앞에서도. 그 다음에 25번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기억하고 니은은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고 디귿번 이종 소속, 그다음 니을 쌍방대리 금지 행위는 자격 정지 사유예요. 수업 시간에 쉽게 외워지는 것들입니다. 답 3번. 2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거 다 골라라. 매년 출제되고 있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죠. 자, 개공이 아닌 자 뜨면 무조건 1-1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뜨면 무조건 1-1. 니은은 이중 등록 1-1. 그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않은 걸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하면 1-1. 그다음에 직접 거래는 무거관직상 투 저는 그렇게 외워요. 무거관직상 투 직접 거래 3-3. 앞에 3개 답 3번이고 27.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이제 2017년 1월 20일자로 새롭게 만들어진 법인데 토지거래 허가가 공법에 있다가 2016년까지 공법에 있다가 2017년부터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쪽 과목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토지거래 허가 첫 문제가 출제됐는데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제 생각엔 일부러 쉽게 낸 건지 아니면 이게 뭐 문제를 어렵게 낼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좀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일부러 쉽게 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구역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지정하고 그 지정을 했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요.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죠. 국장,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부터 허가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니은은 경매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허가받지 않으니까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이면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 목적으로 허가받은 자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2년간 이용해야 돼요. 이용 기간 2년. 아주 쉽게 외워지는 지문이죠. 니을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관청은 이행명령해요. 석 달 이내 이행하라고. 이행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을 이행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해요. 중지하는데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라면 당연히 징수해야죠. 징수해야죠. 느낌이 좀 아니잖아요. 네, 징수해야죠. 앞에 3개 맞습니다. 28번도 행정처분 쪽인데 평소에 다 다뤘던 그런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걸 찾으니까 틀린 거 확인해 볼게요. 1번처럼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시도지사가 다를 땐 당연히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해요. 국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2번은 인장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잖아요. 아까 업무정지 나왔었잖아요. 인장이. 이렇게 똑같은 걸 또 내면 안 되죠.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업무정지인 건 된 거잖아요. 업무정지인데 기준이 3개월입니다. 인장은 3개월. 업무정지도 어떤 게 6개월이고 어떤 게 3개월인지 다 외우시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외우시게 됩니다. 이게 3개월짜리라는 건 아주 쉽게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하는데 가중하더라도 유효를 초과할 수 없죠. 할 수 없고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라 임시시설물은 임등취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5번도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하고 3년 지나면 할 수 없고 1년이나 2년 됐으면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업무정지에만 있는 유일한 시효제도죠. 옳은 건 3번입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2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외국인 파트입니다. 이게. 틀린 걸 찾아보죠.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말은 매매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외국인도 매매 계약을 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했으면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신고를 2번 하진 않아요.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1번은 과거에도 엄청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1번은. 이렇게 쉽게 낼 줄 몰랐어요. 답을. 네. 너무 기분 나쁘게 들지는 마세요. 네. 혹시나 시험에서 안 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뭐 다시 힘내고 또 하면 되죠. 뭐. 하면 되죠. 뭐. 응원합니다. 네. 하지만 쉬웠던 문제는 맞습니다. 이 문제가. 1번은 여러 번 출제됐던 지문이고요. 2번은 상속이나 경매 같은 걸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신고하고요. 네. 맞고, 그다음에 3번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허가 대상 토지예요. 외국인에 한해서 허가를 받는 토지인데 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겹칠 때는 외국인 등의 취득 허가, 그다음에 토지 취득, 토지거래 허가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돼요. 허가도 하나만 받는 거예요. 허가를 2번 받지는 않아요. 신고도 그 2번 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3번을 읽어보면은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쪽 허가를 받은 걸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쪽 허가를 안 받았으면 이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변경도 변경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5번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반 이상을 갖고 있다면 그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해요. 이 법 적용받는. 답 1번. 30번은 공인중개사법인데 쉽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숫자만 외우면 풀리는. 정답만 확인할게요. 2번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으면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숫자만 틀린 거예요. 31번 가죠. 거래계약서로 틀린 걸 찾는데 1번은 판례입니다. 판례.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줬거든. 개공이요. 가짜 전세계약서 써줬고 친구가 그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대부업자가 채권 회수를 못했죠. 근데 개공이 책임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써주면 안 된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적중을 했죠. 이렇게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자, 틀린 1번은 맞고 2번은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 보존해야 되고요. 3번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항상 서명 및 날인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도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요. 3번은 거기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해야 되고 4번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고 조건 또는 기한. 국장이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정에 권장할 수 있다. 다만 표준서식은 아직 없지만 5번처럼 나오면 맞는 거예요. 정답 3번. 32번은 확인설명 쪽의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다 골라라. 기업번, 시장, 학교 등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은 개공이 확인설명 사항에 해당한다. 들어갑니다. 확인설명서 들어가. 환경조건, 입조건 다 들어가고요. 확인설명서 사본은 3년 보존이에요. 3년. 5년이 아니고. 디귿번. 아까도 그 31번도 서명 및 날인 이게 틀렸잖아요. 여기는 맞게 나왔잖아요. 또 소공이 중개행위를 했다. 확인설명서에 개공과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 여기는 맞게 나왔잖아요. 그다음 니을은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소공일 땐 자격정지, 개공일 땐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거든요. 그걸 묻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니은 빼고 4번이 옳습니다. 33번. 교육 파트도 요즘에 매년 출제됩니다. 출제되는데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맞고 그다음 2번은 그냥 낯선 지문이라고 하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틀리는 건데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연수교육은 3번 먼저 볼까? 3번이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이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지요. 네,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 대상자들에게 알려줍니다. 2년 동안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거든요. 깜빡하고 안 받을까봐 그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알려줘요. 그 대상자에게 일시, 장소, 내용을 통지해 줍니다. 통지해 주는 것이지 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 그 교육의 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하진 않아요. 공부하진 않고요. 대상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통지만 해줍니다. 공고는 그 업무 위탁할 때 해요. 업무 위탁.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을 위탁했을 때 그 위탁 내용을 이제 관보에 공고하는 거예요. 예. 그 대상자에게 공고하진 않아요. 그냥 그런 제도는 틀린 거니까 2번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좀 쉽게는 맞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 있는데 이게 객관식 문제는 이게 틀린 걸 찾으라고 쓰니까요. 4개 다 맞으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르셔도 충분히 득점이 돼요. 4번 직무교육 3시간, 4시간이고 5번 예방교육은 국장도 시도지사도 등록한정도 다 실시되고 개공 등에 대해서 하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34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확인설명서가 2017년에 몇 가지 개정이 있었는데 그 개정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냈어요. 이 문제가. 틀린 걸 찾으면 1번은 뭐 기본 확인사항 개공이 확인하니까 2번이 2017년에 신설된 거예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개공이 기본 확인사항이 맞아요. 직접 조사해서 적는 거. 대상 물건 표시에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어야 돼요. 3번, 4번 문제 없고 5번도 이번에 2017년에 신설된 거예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라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여부를 개공이 세부 확인 사항에 적어야 돼요. 자료 요구에서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걸 5번이 틀렸죠. 안테나만 잘 세우고 있으면 돼요. 개정된 거는 아주 쉽게 내잖아요. 쉽게. 이거는 뭐 개정된 게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있다는 것만 알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35번 가죠. 옳은 걸 찾아보죠. 중개 보수 관한 문제인데 중개 보수를 35번, 36번 두 문제나 냈어요. 보통 이렇게 내진 않는데 보통 계산 문제나 내는데 올해 계산 문제는 안 냈고 옳은 걸 찾아보죠.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거래계약에 체결된 날이 아니고요.
틀렸고 2번이 정답인데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약정하면 초과 범위 내에서는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 2번 정답이고요. 그리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 주택입니다. 주택의 중개 보수. 주택 외에는 그냥 국토교통부령으로만 정한다. 4번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4번은 언제나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받는 거예요. 전국에 어떤 물건을 중개하더라도 무조건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시도조례로 중개보수를 받는 거예요. 옳은 건 2번, 36번. 틀린 걸 찾는데 쉬운 거니까 정답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이다. 이 매매를 중개했다.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면 중개보수 초과로 처벌된다는 그런 판례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일부 중도금만 납부됐잖아요. 그 말을 원래 꼭 줘요, 앞에다가. 그래서 계약금, 지금까지 납부한 중도금, 여기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이것을 거래금액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판례입니다. 1번이 틀린 겁니다. 37번 가죠.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데 이것도 쉽게 냈습니다. 쉽게 냈고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4번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 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했다.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요. 여러분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못하죠.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개공은 그 법인인 개공에게 할 수 있는 업무 외에도 그 부칙상 개공이 경공매를 못하는 거 빼고는 다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개공은 건축자대 매매업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요. 뭘 매매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은 금지행위라는 건 아시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금지행위가 아닌 거죠. 해당하지 않는 건 4번이고 38번. 그 부동산 거래 신고가 38, 39, 40번 세 문제 연달아 나온 건데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도 사실 이번에 기회였어요. 28회 시험이 기회였던 거예요. 대폭 개정된 우리가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물을 물을 때도 아주 기본적인 거 위주로 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던 거죠. 주, 시, 건택, 도공산,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가지 주, 시, 건택, 도공산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이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에다가 토지 건축물의 매매까지만. 그래서 기억이 그냥 부동산 토지 건축물 공급계약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축물 분양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정비법 다 맞는 겁니다. 또 4개 다 맞았잖아요. 오늘 시험에서 지금 4개 모두 정답인 것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지금 일부러 그렇게 내는 거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마음이 약하니까요. 이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모두 정답이 3문제나 나왔습니다. 오늘 39번 가죠. 39번에 틀린 걸 찾는데 1번도 수업 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해서 쉽게 푸는 겁니다. 쉽게 푸는 거고요. 이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닌 거는 신고사항이 아닌 거라는 얘기인데 일단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이 인적사항 들어갑니다. 매도 매수인이 라면을 끓입니다. 라면을 끓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과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다 들어갑니다. 이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도 붙어라 이거지.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라면 먹는 날이에요. 그들이 엄청나게 조건 또는 기한, 좋아하는 라면 종류는 소치면, 소재 지목 면적, 실실 웃으면서 먹어라. 실제 거래 가격. 여기에 공법상 거래계제 이용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나왔습니다. 이건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건데 나왔습니다. 자,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면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셋다는 건 아니고 직거래했으면 당사자가 하고요. 중개거래했으면 개공이 서명 날인하란 말입니다. 3번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개공이 신고 의무자라면 인적상,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신고해라. 이것도 올해 개정된 거거든요. 2017년에 개정된 거예요. 4번도 2017년에 개정된 거고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일 땐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어라. 5번도 여러 번 출제된 거예요. 3번이나 나왔어요. 5번도. 면적 적을 때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으시라는 얘기죠. 40번도 올해 2017년에 주로 신설된, 개정된 내용을 위주로 많이 넣었어요. 자, 틀린 걸 찾아보면 개공이 중개했다면 개공이 신고해라 이 말이고 2번은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불증 받으면 검인 받은 걸로 본다. 1번, 2번은 아주 여러 번 출제됐던 거고 3번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때는 자신의 신분증 보여주고 위임장은 낼 필요 없다는 얘기죠. 4번, 5번이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에 신고해라 이 말입니다. 맞고요. 5번은 왜 틀렸냐면 이것만 적고 이제 마치죠. 자진신고. 자진신고를 하면은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고 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50% 감경받을 수도 있긴 한데 자진신고에서 감경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4가지 아시면 돼요. 자, 전부 다 거짓 신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짓 시리즈라고 그래요. 거짓 시리즈. 거짓 신고한 자,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 거짓 신고를 조장한 자, 방조한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으로 또 신고했다. 이렇게 거짓 시리즈가 자진신고에서 감경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예요. 조사 시작 전에 자진신고하면 전액 면제하고요. 조사 시작 후에 자진신고하면 50%를 감경해요. 5번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걸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은 감경 면제 사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 강의를 초창기에 들으면 무슨 말인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몇 달 정도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적어도 2순환 정도 11월 시작하죠. 우리 11월, 12월, 1월, 2월 2바퀴 정도는 돌고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마무리로 말씀드릴 것은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 오늘 나왔던 지문도 거의 70% 가까이는 70% 가까이는 과거에 다 나왔던 지문입니다. 나왔던 지문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안 나온 거냐? 왜 안 나왔냐? 신설되고 개정된 게 나오죠. 그런 것들은 처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 나올 수밖에 없고 과거에 안 냈던 것도 내죠. 당연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긴 하죠. 당연히. 다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30% 돼요.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특히 초창기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저는 12년치 기출문제를 다루는데 12년치 기출문제를 풀면 70%는 먹고 간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29회 시험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시는데 한 해 동안 건강하게 끝까지 완주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합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